아이를 찾습니다. 볼트. 정비사 출신의 가수 지망생이 오디션 무대에서 손에 쥐고 있던 볼트. 앳된 청년의 열창이 계속되는 동안 윤석은 그 작고 단단한 금속 부품만 생각했다. 저렇게 손에 아무 거라도 쥐고 있다면, 쥘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좋겠구나. 하다못해 호두라든가 아니면 어릴 적 문방구에서 팔던 유리구슬이라든가. 그는 자기 빈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해 여름, 주말에 대형마트는 혼잡했다. 명절이 코앞이었다. 윤석과 아내 미라, 그리고 두 돌을 앞둔 아들 성민을 태운 쇼핑 카트가 무빙워크를 타고 지하에 있는 매장을 향해 내려간다. 남은 평생 동안 반복하여 떠올리게 될 장면이지만 그때로서는 알 리가 없다. 세일 행사를 알리는 방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들이 새된 소리를 질러대며 카트 사이를 질주했다. 윤석은 집 소파에 누워 프로야구나 보고 싶었지만, 정말 그러고 싶었지만 그가 아닌 미라가 마트에 가기를 원했다. 죽고 나면 실컷 누워있어. 그만 일어나서 애 준비시켜 좀. 그는 시킨 대로 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냥 소파에 누워 프로야구나 보게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아직도 남향의 그 햇볕 잘 드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훗날 그는 몇 번이나 미라에게 말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미라는 그의 부주의하고 무신경했던 손, 잡아야 할 것을 놓쳤던,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만들었던 그의 손을 비난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장만한 지 얼마 안 된 소형 SUV 승용차에 오른다. 3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이는 벌써 대형마트를 안다. 상품들의 화려한 색깔, 공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식 코너, 계산대 근처에서 어서 집어달라며 손짓하는 초콜릿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차에 오르자마자 아이는 벌써 흥분해 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미라는 사용 실적을 적립해주는 포인트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윤석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냥 집에 가? 뭐든지 일단 묻고 보는 것은 그녀의 버릇이었다. 만약 윤석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으면 미라는 아마 이렇게 되물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돌아가? 여기까지 왔는데? 윤석은 그런 의미 없는 반복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 건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지. 적립 그까짓 것 얼마나 해준다고 그래? 그냥 들어가. 주차장 출구에서 윤석은 성민을 붉은색 쇼핑 카트 위에 앉혔다. 카트에 앉은 성민이 팔을 흔들며 좋아했다. 그들의 카트는 다른 고객들의 카트와 함께 열을 지어 진군했다. 무빙 워크를 타고 내려간 그들은 휴대폰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윤석은 약정 기간이 끝난 구형 휴대폰을 바꾸고 싶었지만 잦은 야근과 잔업으로 그럴 시간이 없었다. 최신 폰인가요? 그는 점원에게 건네받은 모토로라의 매끈한 표면을 손으로 문질러 보았다. 플라스틱이었지만 마치 금속처럼 단단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점원이 설명을 계속했다. 이거 한 대면 다른 게 하나도 필요 없다니까요. 간단한 메모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가 있으니 만능이죠. 모토로라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니까요. 윤석은 폴더를 열어 화면을 살피느라 카트를 잡고 있던 오른손을 잠깐 놓았다. 한 달에 얼마나 내면 돼요? 윤석의 질문에 점원은 기기 할부금에 24개월 약정을 할 경우 통신사에서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줄줄이 떠들어댔다. 윤석은 한 달에 3만 원쯤이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
어쩌면 4만 원도 가능할 수 있어. 아파트 대출 금리가 지난달부터 내려갔고 잔업이 늘었으니까. 올해 초 회사에서 출시한 신차가 반응이 좋았다. 주문이 석 달치나 밀려 있었다. 조립 라인이 3교대로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 이 폰, 이거 어때? 그는 휴대폰에 대한 아내의 의견을 묻기 위해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미라가 없었다. 윤석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가 끌고 왔던 카트, 그 위에 앉아 있어야 할 성민 역시 보이지 않았다. 미라가 성민이를 데리고 먼저 매장 안으로 들어간 걸까? 그는 점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아내를 찾으러 갔다. 도난방지기가 설치된 입구로 들어서려는 순간 뒤쪽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가는 거야? 미라의 손에는 화장품 매장에서 받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와 동시에 둘의 표정이 굳었다. 둘은 서로를 보고 있었지만 엄밀히 말해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었다. 짧은 비명이 미라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화장솜과 클렌징 크림 따위가 굴러나왔다. 미라가 주저앉아 그것들을 다시 주워 담고는 무빙 워크 쪽으로 달렸다. 윤석은 휴대폰 가게 직원에게 혹시 자기가 데리고 온 아이 못 봤냐고 물었다. 점원은 고개를 저었다. 카트에 태워진 3살 배기 아이가 카트 위에서 스스로 내려와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다. 누군가 카트를 끌고 가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미라는 시시 코너를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았다. 사방에서 카트와 충돌했다. CCTV가 있지 않을까? 보안 요원을 따라 들어간 방에는 수십 대의 모니터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니터들은 오직 대형마트 안의 매대들만을 비추고 있었다. 외부 임대 매장인 휴대폰 가게를 비추는 카메라는 한 대도 없었다. 아이를 찾는다는 방송이 매장 안으로 벌써 3번째 울려 퍼졌다. 반향은 없었다. 방목하는 양떼처럼 수백 대의 카트들이 매장 안을 평화롭게 소요하고 있었다. 미라는 그들 사이로 헤치고 들어가 소리치고 싶었다. 왜 아무도 방송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이가 있잖아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도 윤석은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말 잠깐이었다. 누군가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가 카트 손잡이에서 손을 떼자마자 조용히 카트를 끌고 어디론가 가버린 것이다. 성민이는 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던 것일까? 어째서 낯선 사람이 끌고 가는 카트 안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을까? 무지는 인간을 암흑 속에 가둔다. 그들 인생에서 사라진 2, 3분이 그 암흑 속에 있었다. 그들은 그 암흑으로 들어가 서로에게 상처를 냈다. 이 무신경한 엄마야. 화장품을 사러 갈 거면 말을 했어야지. 미라는 반격했다. 누가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서 애도 내팽겨 칠 줄 알았나? 그들은 마트와 경찰서를 오가며 그날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나는 불길한 예감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